자, 영어 리스닝에서 해석하며 리스닝하는 경우 그 시간차가 생기게 됩니다. 해석을 하면서 리스닝한다. 그 자체가 시간차가 생기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어떠한 부담을 줄 것인가? 쉐도잉처럼 발음을 따라하며 시간차를 이용하는 해석 방법도 있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말을 할 때 외국인이 그거를 따라서 말하면 이 정도의 시간의 격차가 생기고요. 이건 부담으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이만큼의 짐을 안고 가는 겁니다. 발음이나 연음 등 그런 것을 통해서 배우면 또한 이 강의도 리스닝 하는 경우 시간차를 주게 됩니다. 바로 해석하는 시간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러하죠. 결국 시간차는 뭘까요? 해석할 때 숙제처럼 앞에 이만한 짐을 쌓이고 있는, 그러면서 가고 있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마라톤의 경우 1시간에 마라톤을 뛰는데 앞으로 2kg짜리 아령 2개를 손에 쥐고 뛰는 것과 같은 부담감을 준다는 거죠. 처음 몇 분 정도는 어떻게 부담을 가지고 지나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완주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 2023년도 노벨상은 여성분인 클라우디아 골디나 분이 받았고요. 경제학상이죠. 이번에 소개 장면 한번 영어를 들어보시면서 정확한 발음이니까 연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는데 부담은 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해석이 됐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Most high-income countries witnessed spectacular increases in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during the 20th century. In countries such as Sweden and the US, this is one of the most remarkable economic and social changes we have seen during the past 100 years. Along with the increase in participation came a massive rise in educational attainment. Women are now more educated than men, yet there is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지문이에요. 그래봐 시간 1분 될까 말까 하는 시간이죠. 이 정도 지문을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못 들었다면 과연 무엇이겠는가? 발음은 분명 아닙니다. 이분은 발음을 역시 또박또박 정확하게 해줬기 때문에 발음 문제는 없고요. 결국은 해석의 문제겠죠. 못 들어간다면 해석. 그럼 해석에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시겠죠. 시간차가 있다. 이 시간차가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발목을 잡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한번 같이 해보죠. Most high-income countries witnessed spectacular increases in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during the 20th century. 자, most 가장 high income 수입이 높은 그러한 나라들이 witness 목격했다죠. spectacular increases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뭐가 증가했다는 겁니까? 뭐를 spectacular, spectacular한 그러한 놀라운 증가를 목격했다는 거죠. 여성 노동 시장의 어떤 참여, 노동력의 참여. 그러니까 women, labor, 명사, force, 역, 힘이라는 뜻이죠. participation 명사. 이렇게 명사가 연결돼서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women's, 요 소유격 빼놓고는 labor force participation.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이 구조만 갖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이와 같이 명사가 연달아서 세 개가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문법 때문이겠는가 해석이 안 되는 게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시겠죠? 이게 세 개가 연달아 나옵니다. 그걸 하나로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여성의 노동력의 참여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바로 20세기에 그렇다는 거죠. In countries such as Sweden and the US, this is 그렇죠. 스웨덴이나 예를 들면 그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one of the most remarkable economic and social changes we have seen during the past 100 years. 자, one of the most remarkable 가장 눈에 띄는 그런 경제적, economic, social change 사회적 변화였다는 거죠. 이것이 we have seen 우리가 지금 보았던 during the past 100 years 지난 100년의 동안에 보았던 리마크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끊을 때 어떻게 끊었죠? This is one of the most remarkable에서 끊었어요. 쉬었죠 이분이? 근데 알다시피 remarkable은 economic
소셜 체인지까지도 가야 되는 거라 봐야 되거든요. 이것이 가장 리마커블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다라는데 여기서 끄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이 끊기라는 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발음하고 어디까지 발음하지 않는다, 뭐 끊어 있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스피킹에서 그런 교육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유튜브에서. 아니란 거 아시겠죠? 이거 뭐 본인이 하다가 좀 힘들면 실수 있는 거고 규칙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하여튼 리마커블 끊고 이코노믹 소셜 체인지라고 발음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We have seen during the past 100 years remarkable economic and 자 보셨죠? 리마커블 한참 쉬다가 이코노믹 연결되는데 불구하고도 이렇게 한다는 거 볼 수 있어요. social changes we have seen during the past 100 years. Along with the increase in participation came a massive rise in educational attainment. 자, 이 부분도 저 재밌는 부분이죠. along with란 말은 with가 함께라 뜻이고 along은 이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along with increase 증가와 함께 participation 참여의 증가와 함께 came massive rise 엄청난 증가 education attainment 교육 참여의 증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도 문법적으로 따져볼게요. 한번 슬쩍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이 왜 중요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게 그냥 해석돼 있었죠, 여러분들. 해석돼 있었어요. 제가 해석해 드렸으니까. 근데 재밌는 건 문법적으로 따져본다면 누가 동사인지 아세요? 얘가 동사예요. 주어가 누굴까요? massive rise예요. 얘가 주어예요. 주어 동사가 도치됐거든요. 해석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죠, 여러분들. 바로 뭡니까? 도치가 되든 아니든 해석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with 전치사고요. 뒤에 명사인 건데 전명구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 그래서 여기가 뭐 굳이 부사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참여의 증가와 함께 뭐가 왔다? 엄청난 증가가 왔다 했을 때 제가 이거 순서적으로 했지 이렇게 거꾸로 해석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문장의 구성이라는 게 과연 거꾸로 되든 앞으로 가든 나 너 사랑해나 나 사랑해 너나 이런 같은 말이라는 얘기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내가 그것을요. 네. Women are now more educated than men. 네, women are more educated. 여성들이 지금 더 많이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보다도. 자, 이거를 결국엔 노벨상이 결정이 된 이 여자분은 클라우디아 골든이고요. 경제 역사학자예요. 경제 역사학자고 이코노미 히스토리언이면서 동시에 경제학자인데 이코노미스트인데 이분이 평등 남녀 평등인가 그런 거예요. 그 두 개를 합쳐서 이제 결국에 뭔가를 이제 그 통계치를 뽑아냈고 이걸로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영어 리스닝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해석하면 리스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특히 구문독해나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문법에 의한 해석을 하는 분들은 거의 99%가 해석하면 리스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듣기 평가한다면 전체를 못 들어도 두 분 듣고 나서 답을 맞추어서 우연히 맞추게 되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이런 경우가 많게 되죠. 그러니까 해석하면 리스닝하는 경우가 바로 결국 시간차를 만들어내죠. 당연한 거죠. 해석을 한다는 자체가 시간을 차이가 갭이 생기는 거니까 타임 갭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도형은 말할 것도 없죠. 말 따라가는 것 때문에 시간 갭이 생기고 연음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경우도 당연히 해석이란 기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발음 신경 쓰라 또 해석하랴 뭐 시간차를 이용한 방법들은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숙제라고 했죠. 숙제. 여러분들이 해석하며 숙제처럼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일이 쌓이면은 지치죠. 이렇게 부담감이 계속 증가하는 걸까요? 우리가 시험 볼 때 미리 풀어야 되는데 한 일주일 전에 예를 들면 대부분 그렇지 않죠. 바로 당일날 바로 막 쌓여가지고 막 처리하나 바쁘잖아요. 시험 같은 경우도. 그랬을 때 그 느낌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마찬가지예요. 대화할 때 편안해야 되는데 편안한 게 아니라 그 숙제가 쌓여 있어서 그걸 해결하는 느낌은 우리 언어에 대해 부담을 주고 이 부담은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뛰면 2kg짜리 아령을 두고 뛴다면 오래 완주할 수는 없는 거와 똑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